디스크 아무리 치료받아도 안 낫고 계속 재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디스크를 낫기 위해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쉰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무조건 운동이 최고라며 고강도 운동을 하십니다. 디스크에 운동이 약인지 독인지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회복기 이후에도 오히려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생활만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무엇이 디스크를 살리고 또 죽이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다음 숫자 3가지 먼저 공부하고 갈게요. 첫째, 영계. 디스크 내부에는 영양을 공급할 혈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쉬기만 하면 펌프질이 멈춰서 그냥 굶어 죽어요. 두 번째, 유전자 100% 아닙니다. 디스크는 유전 탓이라며 포기하기에는 생활 요인이 많아요.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한 연구가 아주 유명한데요. 한 명은 디스크가 건강했는데 다른 한 명은 디스크만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운동 부족과 흡연약이었거든요. 세 번째, 허리가 쿵쿵 울리는 달리기가 디스크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2011년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실린 인체 연구를 보면 장거리 러너들의 요추 디스크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두껍고 수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달리기가 디스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디스크에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안 좋은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디스크가 튼튼하게 되살아나는지 재생을 돕는 영양과 한약의 원리까지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디스크는 죽은 조직이 아닙니다. 환경만 바꿔주면 되살릴 수 있어요. 내 목과 허리를 평생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스펀지 아시죠?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하는 원리는 이 스펀지와 비슷합니다. 스펀지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원리를 삼투압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크 위아래 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에서 스펀지 같은 이런 디스크 안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스며들고 노폐물은 빠져나가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 스펀지를 가만히 물에 담궈만 두면 어떨까요? 이렇게 스펀지를 꾹 눌렀다 풀어졌다 해야 물이 잘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우리 디스크도 혈관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야 영양 공급량이 펌프질하듯 늘어납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추나, 즉 척추 가동술만으로도 퇴행된 디스크 안으로 수분 공급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스펀지가 굳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디스크를 굶어 죽게 만들까요? 가장 확실한 범위는 이겁니다. 바로 흡연. 아까 말씀드린 1991년 스파인전에서 발표된 쌍둥이 연구예요.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했더니 담배를 피운 쪽의 디스크 퇴행이 훨씬 빠르고 심각했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용되는 이 연구는 디스크의 전설 같은 논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왜 흡연이 디스크에 안 좋나? 담배를 피우면 모세혈관이 쪼그라들어요. 스펀지에 물을 부어주는 수도관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뒤돌아서 담배를 태우신다? 그건 한 손으로 물을 채우면서 다른 손으로는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흡연 다음으로 디스크를 망치는 중요한 범인이 또 있어요. 바로 흰 밀가루, 액상과당 같은 고혈당을 만드는 고당분 음식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게 디스크에 찰싹 달라붙어요. 그럼 이런 말랑말랑한 스펀지를 뻣뻣하고 푸석푸석 굳게 만들어버려요. 게다가 만성염증까지 일으키죠. 내가 이것저것 해봐도 디스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먹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액상과당이 가득한 음식 혹은 설탕이 많은 음식 많이 드시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을 꼭 고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스크를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운동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운동은 디스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와 운동에 대한 이런 착각을 여기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디스크의 달리기는 독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러너들의 요추 디스크가 오히려 더 두텁고 건강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발생하는 적당한 충격이 굳어있던 스펀지를 펌프질해주고 물을 빨아들이기 좋은 훌륭한 자극으로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되냐? 급성 통증기거나 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이럴 정도면은 심한 증상이니까 이럴 땐 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급성기가 지났는데도 누워만 계신다면 오히려 혈관이 없는 디스크에 수분과 영양 공급을 스스로 차단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디스크가 나으려면 이것저것 강하게 빡세게 운동을 하면 좋다?
아닙니다. 2026년에 발표된 최신 메타 분석을 비롯한 여러 척추 생체 역학 연구들은 디스크와 물리적인 부하의 관계를 명확한 U자 곡선으로 설명드립니다. 즉 너무 안 써도 독이 되고 너무 과한 운동을 해도 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디스크를 아끼겠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압력이 사라지면 스펀지의 펌프질이 멈춰버리죠. 그러면 영양분은 들어오지 못하고 대사 후 남은 대사 찌꺼기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디스크 내부가 강산성으로 상해 들어갑니다. 결국 디스크 세포가 스스로 굶어 죽고 퇴행이 급속도로 가속화된다는 것은 논문들의 공통된 지적이에요. 반대로 너무 무거운 바벨을 들거나 과격하게 윗몸을 일으키기 이런 거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 디스크가 회복되면 물기를 머금어서 촉촉해지는데 그렇게 유연하고 촉촉해지기도 전에 마른 스펀지를 강한 힘으로 쥐어짜고 비트는 꼴입니다. 한계치를 넘은 압력을 받으면 디스크 껍질은 당연히 찢어지고 또 안에 있는 내용물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은 이걸 공격으로 인식해서 염증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튼튼해지려다 오히려 스스로 디스크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U자 곡선의 한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간을 찾아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논문에선 이거를 적절한 동적 부하라고 불러요. 너무 무겁지도 너무 정체되지도 않은 척추의 바른 정렬을 돕는 요가, 필라테스 혹은 빠른 평지 걷기, 가벼운 조깅 이런 거를 적당히 꾸준히 하는 게 부작용 없이 마른 디스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면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펌프질을 해줘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물이 왔다 갔다 하게 해줬으니까 이제 좋은 재료를 부어줘야겠죠. 디스크 재생을 돕는 4대 영양소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입니다. 디스크의 80%가 물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은 만성 탈수 상태 경향이 많아요.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메가3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의 풍부한 영양소입니다. 이 오메가3는 체내 염증을 조절해서 디스크 주변에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비타민 D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디스크를 갉아먹는 효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비타민 D가 디스크를 보호하는 방어막 스위치인 셈이에요. 밖에 나가서 햇볕을 보거나 부족한 경우엔 영양제도 고려해 봐야겠죠. 넷째, 비타민 C입니다. 디스크의 껍질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 콜라겐을 합성하려면 비타민 C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스펀지가 오랫동안 말라 비틀어져서 돌덩이처럼 굳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물과 영양제를 부어도 흡수가 잘 안 될 겁니다. 이 굳어버린 스펀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씻어내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디스크에 꾸준히 써오고 있는 한약재들이 있는데요. 최근 현대 분자생물학이 전통적인 약재들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데요. 세포나 동물 실험 단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고 예로부터 쓰여온 두충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우쿠빈이라는 성분이 디스크 조직이 분해되는 걸 막고 염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요통에 흔히 쓰는 우슬과 산수 역시 그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수액세포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걸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한약재들이 디스크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물론 한약 한 재로 디스크가 뚝딱 새 것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좋은 운동과 좋은 영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굳어버린 환경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복원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디스크를 굶기는 것, 흡연, 흰 밀가루, 단 음료, 만성 탈수, 또 종일 누워만 있기. 디스크를 되살리는 것은 빠른 걷기, 가벼운 조깅,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오메가3, 비타민 D, 신선한 비타민 C까지. 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구는 금방 나을 수 있고 누구는 재발하고 자꾸 안 낫는 이유는 그 차이를 만드는 생활 환경입니다. 앞에서 인용해드린 디스크에 수분을 주는 추나 치료나 한약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꾸준히 디스크에 좋은 자극을 준다면 진정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괜찮은 두통 없다 조경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